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우리 가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좀 안 눌러주셔서 많이 섭섭합니다. 섭섭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독과 좋아요 잘 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 말씀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전달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9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12월 말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 급등 대비 정보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시면 진행 스케줄하고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까지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해주시고요. 이제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특별하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2월 9일 월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다음 주에 바로 진행 처리해드리니까 꼭 보내셔가지고 좋은 수익, 좋은 자료 가져가시고요. 신청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010-7676-4223번으로 공시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겠고요. 010-7676-4223번입니다.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답장을 바로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수주 공시로 수익 봤던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일시적 타점을 잡아드렸죠. 여기서 두 번의 매수 10% 두 번에 나와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93,000원에서 95,000원의 평단가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40%에서 60% 수익을 봤었고요. 다시 한 번 더 눌림봉에서 2차 타점 잡으면서 비중 20% 들어갔었고요. 최근 16만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2차 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주공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모일 수 있게끔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캡처를 한 겁니다.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자, 캡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문자 메시지로도 매수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날 종목, 수익 나고 있는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보내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 정말 이 번호로 보내기 어려워 못 보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는데요. 1번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메시지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2번 링크 클릭해서 소통과 입장 요청까지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13% 하락했고요. 27,000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월요일도 두산에너빌리티 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거래량은 시간의 거래는 훨씬 이제 평소보다 줄었고요. 2650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베그래도 320만 주로 최근 대비해서 확 줄어든 모습이었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가 계속 2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투자에너빌리티가 확실한 소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전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횡보시키고 있죠. 주가를 올려다 떨어졌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쉽사리 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불확실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소스가 이제는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거나 웨스팅하우스가 또 한번 태클을 걸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추가적인 소송을 걸거나 불만을 이제 제기하거나 합의에 대한 막바지로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내일보다도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올라갈 만한 소스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코스피에 대한 약세가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두산 엘리베이터에도 없지 않아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그 하락세에 대해서는 두산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 편성들이 위로 이제 들기 시작했고 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을 이탈했지만 이제 횡보하던 박스가 내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때 올라갔던 거 다시 떨어지고 골드만삭스가 들어왔을 때 또 올라가고 들어오지 않을 때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르고 내리고가 크게 의미가 없다. 정말 이제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바짝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 투자자는 10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3만 주 매수, 은행 투자 위주로 이제 매수가 대부분이었죠. 14만 7천 주, 연기금이 12만 8천 주를 매수했고요. 수시는 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투자자가 잠깐 매도를 했다가도 다시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이 매수량이 늘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연금 투자자의 장기적인 매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금 투자자도 집을 상당히 불러왔는데 그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투자 엘리베이터 지분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137만 주로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별로 변화가 없죠. 137만 주 그대로 진행되었고 잔고 최근에 크게 중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대차 잔고는 오늘 12만 4천 주가 상환되었고 체결은 5만 4천 주, 그 차이는 한 7만 주 정도 상환되었죠. 그래서 1250만 주로 잔고가 형성되었고요. 잔고는 계속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가 직접 매수 매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신한증권의 매도를 좀 잡혔고 전날도 제피 보관의 매수세 그리고 신한증권의 매수세 이렇게 교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흘러갔습니다. 평소 패턴과 계속 투자 에너빌리티의 이런 움직임들, 외국 투자자의 사고 팔고 이런 이제 교환 물량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러한 이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만한 소스가 오픈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시간이 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9만 9천 주 매도해서 5만 8천 주가 매도가 되었고요. 거의 동일했죠. 보유량 변화 거의 없었고요. 23.25%로 좀 보유율이 형성이 되었죠. 23.25%네요. 비중이 보이시죠? 그래서 23%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 투자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도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연금도 최근에 야금야금 계속 물량을 모아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지금 기관 투자의 매수세를 보시면 두 달 동안 1,000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빠졌고 수신 투자가 320만 주, 연금 투자가 590만 주 매수했죠. 그래서 두 달 동안에 1%에 가까운 지분을 연금 투자가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물량 확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모로 코스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수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연금 투자가 6.8%로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 매수세를 따져봤을 때는 7% 중반대까지는 보유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연금 투자에 대한 보유 타겟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장주 그리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런 배당주에 투자라는 연금 투자이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외국인 투자와 연금 투자 지분 합쳐도 거의 30%에 달하는 지분 확보가 된 거고요. 대주주 지분이 30%대로 낮춰지긴 했지만 사실 그 나머지 투자자들은 계속 지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기다려온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 느낌도 있지만 이제 좀 시작한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리스크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한 성장성의 그런 이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위험할 때는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 이제 그 순환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도 중요하겠지만 합병에 대한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증권사에 문자를 받고 얘기는 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대행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죠. 증권사를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하는 게 확실한 거겠죠. 이게 좀 생각하고 한번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저는 네이버라는 쓰고 있고요. 전자투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에 요런 이제 K보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내 손의 주주총회에서 투표하기라는 형태로 손가락 모양이 크게 나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주주 로그인 권을 뜨게 됩니다. 패스 통신사 인증서를 써도 되고요. 카카오 인증을 써도 됩니다.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 인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인증을 누르면 이렇게 성명 입력,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하면 입력해서 들어간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다 입력하고 동의를 다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카카오 앱에서 인증을 완료해달라고 문자가 나오게 되고요. 휴대폰이나 PC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증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투표 위임 가능한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수난 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가 12월 10일이다. 행사 수역 기간이 12월 2일에서 12월 11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어제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르게 되면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 수선 에너빌리티를 투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전자투표 행사를 클릭하셔서 투표를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분할 합변 계약 승인권 해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표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전자투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데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카카오 인증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증을 하라고 표시가 뜨게 되고요. 인증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대를 진행해 봤고요.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12월 12일에 반대로 투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좀 인증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긴 한데 이런 걸 한번 직접 참여해 보신 것도 한번 좀 괜찮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합병에 대한 소식은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다음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반대를 ISS하고 글로벌 자문사가 반대 공고를 했었죠. 근데 또 하나의 합병 글로벌 자문사가 글래스 루이스인데요. 글래스 루이스는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지금 의견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쪽은 증거가 불분명하다. 대주주를 위한 그걸 위한 합병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고, 한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도움이 되는 합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전체 두산 마켓에 대한 절대 가치를 따진다면 절대 가치는 당연히 높습니다. 두산 마켓. 하지만 현 상황에서 기회 비용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가능성 비용이 더 크다라고 본다면 절대 비용을 좀 깎아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로보틱스라는 기업 아래 두산 밥깃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밥깃에 대한 가치를 매겨 떨어뜨린 것까지 이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겠는데 밥깃을 로보틱스 아래에 붙이는 그것 밖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금을 마련 못하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계속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합병하려고 하고 있고 매수하려고 하고 있다가 최근 두산 테스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좋지 않은 전망 예상이 되고 있죠.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그 기대치보다 성장 전망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수소 연료전지 쪽인가 그 기업도 마찬가지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지주사 입장에서도 '한 가지 좀 집중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투자 에너빌리티에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큐백스 매각 그리고 다른 그것들 합병을 전제로 매각을 하려고 했던 비용들을 투자 에너빌리티에다가 바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하려고 요리조리 엮다 보니까 나온 아니기 때문에 분명 반대에 대한 상황도 클 겁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주주들에게 좀 유리하게 바꾸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그 유상증자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식 장난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꾸역꾸역 짜내는 사업비를 꾸역꾸역 짜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 합병을 엄청나게 반대한다. 그건 아닙니다. 전 제 돈을 지켜야 되고 구독자들과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보험이 매수 청구권이다. 현재 주가 27,000 원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 입장에서는 28,990 원이거든요. 190원 정도 싸죠. 지금 주가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코스피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어 스넷 에너빌리티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크게 이 가격대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8,990 원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한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찬성을 하는데 그 반대를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더 권유를 할 생각은 없고요. 본인들의 선택에 맞게끔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투자 엔더빌리티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아마존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SMI 기업에 3.3억 달러를 추가 투입을 한다. 투자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사업 탄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마존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길래 이런 소식이 나오느냐? SMI 전문 기업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2달 전에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그 7천억 투자 이후에 2달 만에 4,600억 투자로 추가로 이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존 엑스에너지에다가 1조 2천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올해 주식 파워에 그 투자하는 금액보다 투자 에너빌리티와 여러 기업들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그 엑스에너지가 큰 투자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엑스에너지는 사실 이전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장했던 시기를 좀 늦췄는데 그때 맞춰서 또 이렇게 투자가 크게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미국 워싱턴주의 전력회사인 에너지인 노스웨스트가 추진하고 있는 SMR 도입 타당성 검토에 추가 비용 지원을 공식화했죠. 그래서 아마존과 ENW는 미국 워싱턴 햄프터 부지에 SMR 부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최대 12대 모듈의 SMR 건설한 사업이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96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너비티와 그 DLENC가 엑스에너지 투자를 했고요. DLENC가 특히 엑스에너지의 그 투자에너비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DLENC는 EPC 사업권을 따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와 투자에너비티는 설계를 같이 하고 거기에 추후 기자재와 기기들을 생산을 협력을 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에너빌리티의 그 엑스에너지 사업이 그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생긴 거고요. 후에 다음 프로젝트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일찌감치 주기 제작을 위한 설계 영역 계획을 통해서 기기자의 능력을 검증을 했고 기자재 공급을 위한 그 업무 협약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너빌리티가 추후에 엑스에너지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협력을 더 강화하고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투자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기자재 공급을 따낸 만큼 그 엑스에너지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그 미국 내에 있는 SMR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힘을 크게 받고 있다. 투자에너빌리티가 파운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수원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황주 사장이 직접 SMR 파운드리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기가와트의 그 미국 원전 시장을 정전을 했다. 그래서 미국이 벌써 그 원전을 3배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를 추가를 하겠죠. 그 상당 부분이 SMR 프로젝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SMR 제작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는 지금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프랑스, 한국 이런 쪽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 러시아는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개국이 힘을 합쳐도 이 비용이 많이 들고 프로젝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상당히 가능성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테아파워라든지 그 홀텍사라든지 뉴스케이파라든지 엑세나라든지 오클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테라파워는 SK와 협력하고 있고 홀텍은 현대건설, 뉴스케이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엑세너지는 DLENC와 두산에너빌리티, 오클러는 이제 한국 기업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하거나 협력하지는 않고 있지만 곧 이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러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방문을 자주 해서 SMR에 대한 사업 소개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요거 외에도 해상 원전이라든지 그 웨스팅하우스도 SMR 준비하고 있지만 SMR에 대한 대형 원전도 우리나라 협력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모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해서 제조 기술 영향과 원천 기술과 철새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이 상황과 미국과 원전 수출에 대한 협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맞물리고 있고요. 12월 안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밀린다면 내년 초까지도 갈 거고요. 산업부 전문가 한수원 이 사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와 그리고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통한 그런 파운드의 역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확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온지가 큰 이슈일 것 같고 그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원자력 발전은 그 해외 시장을 위주로 노리고 있지만 해상 풍력 시장은 국내 시장 위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엘리베이터가 지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가 많죠. 울산 반딧불이, hun동 평대 해상 풍력, 야월 해상 풍력 등 풍력 기저제 이제 그 수주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70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가 성공되면 풍력 발전 기재 사업 실제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두산이 이 띠오솔루션은 풍력 기재제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풍력 기재제 생산하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그 풍력 프로젝트를 EPC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두산 지오솔루션이 하기 때문에 엄연히 사업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터빈 수주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올해 12월 안에는 그 해상 풍력에 대한 고정 가격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두산 엘리베이터의 대규모 이 해상 풍력 수주가 기대된 프로젝트들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수소 시장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고 있고요. 세계 첫 청정 수소 발전 시장이 지금 당진에 있는데요. 이게 남부 발전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목표는 암모니아 가스를 이제 혼소시켜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LNG 가스 터빈은 두산 에너비티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대형 그 가스 터빈을 유지 보수를 하고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그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두산 에너비티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수소와 풍력, SMR, 원자력, LNG 쪽 가스터빈 계속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우리는 그런 기술력을 본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제는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합병 오늘 반대로 마무리를 했고 여러분들 선택은 각자 알려드린 방식대로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제 그 장중 대응 전략이나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관련 뉴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7676에 4223번으로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 승인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소통방은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아까 제 개인 번호 상대 한번 띄워 드릴게요. 010-7676-4223번인데 이 번호로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1번과 2번이 뜨는데 1번 누르시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겠고 개인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전송만 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소통과 입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에 대한 이 장중 대응 전략과 매수 타점도 드릴 거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매일 시고 단타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 전날 저녁에 미리 3개에서 5개 정도 종목을 미리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8시 30분부터 55분 이전에 제가 한 개를 선정을 해서 드릴 거예요. 이걸로 맨날 이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망하시다가 야, 요 놈 잘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오셔도 됩니다. 뭐 비용 받는 거 일제로 없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수익 잘 챙겨하시길 바라겠고 이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매수 타점 관련 뉴스, 장중 대응 전략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